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 굿이브닝 쥬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쥬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릴 거고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 스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주목하셔야 될 점은 좀 박스권에 갇힌 지금 이 지수 상황 속에서 무슨 테마를 우리가 분석하고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장 초반보다 계속적으로 힘이 빠지는 그러한 좀 아쉬운 시장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도 명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격하고요. 힘을 응축해서 딱 위로 쏴줄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식 명품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는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죠. 오늘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자, 이분을 사실상 일컫는 수식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한 종목에 들어가서 큰 수익을 벌었고 주가라는 게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또 재매수를 하면서 한 종목에서도 3번씩, 4번씩, 5번씩 수익을 볼 수 있는 효자 종목, 알짜배기의 종목을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먹고 또 먹고 종목의 창시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분 역시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수익률 현황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확실한 거기에 따른 주인공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먹고 또 먹고 3번씩 4번씩 수익을 내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걸 명실상부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갤럭시와 머니트리부터 현재 제약바이오의 힘이 강한 이 시점에 파맵신도 이미 50%권의 수익을 압도적으로 가져가셨고요. 게다가 오늘도 오름세가 나타났던 흥하해운 확실하게 생방송에서 추천을 해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기쁨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MSCI의 편입에 기대감이 있는 에코프로머티 역시 30%권의 수익을 또 가져가시고 있고요.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같이 최근에 AI,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다시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전날에 확실히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권의 수익을 압도적으로 가져가셨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안 받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타점과 그리고 언제쯤 들어가서 내가 수익이 나야 되는지 여기에 따른 완벽한 코멘트까지 해주실 수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시니까요. 자, 이런 수익 1월이 됐는데 나는 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좀 소외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지금부터 5시 50분까지 딱 50분 동안만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3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하단에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이렇게 짠 하고 띄워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준비하신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북부 전선에서 헤즈볼라와 전면전 위기에 치닫으면서 중동발 리스크가 또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흥하해운, 대한해운 같은 해운주, 그리고 훈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같은 이런 정유주, 게다가 한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물류 테마부터 오늘 일부 방산주들까지 오후장 들어가면서 들썩거렸던 모습이 연출됐었죠. 자,
새해 벽두부터 이런 약간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다 보니까 좀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우리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시작된 홍해발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해상 운임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런 해상 운임이 한 달 새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타격 역시 불가피한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제 유가도 들썩이면서 현재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글로벌적인 환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겠죠. 명확한 투자 전략 도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 최병훈 대표님이 보여주셨던 수익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타점, 명확한 우리가 전략을 통해서 오늘도 선물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자, 어떤 선물 만나보실 수 있을지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삼성전자가 낙폭을 줄이지 못하자 지수도 좀 힘이 빠지면서 오늘은 좀 다소 아쉬웠던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개별 이슈, 개별 테마들이 있는 이러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코스닥은 그래도 선방한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현 시점에서의 계좌는 안녕하실까요? 만약 못 안녕하시다면요. 이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않고요. 알짜배기의 종목으로 확실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분이시죠. 오늘 명품 멘토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울 뻔했잖아요. 너무 슬퍼가지고. 어찌됐든 아프지 네, 마시고요. 날이 추운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2주 만에 찾아와 주셨잖아요. 우선 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그 신년 초부터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어제까지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다행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좀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자꾸 기침이 나니까 길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증시는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상승을 이어왔던 그런 신규 대형 상장주들이 이제 힘이 좀 빠지고 있고 대신에 아랍 쪽입니다. 그 아라비아 반도 있는 그쪽에 뭐 여러 가지 이권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또 이집트, 그 밑에 뭐 이란 이런 쪽의 나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뭔가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롭게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반등세를 타고 있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이런 그 지리적 변화나 그다음에 어떤 세계의 정세가 돌아가는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역시 주가는 거기에 관련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기대치나 아니면은 두려움, 실망감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오르고 내리고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 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제일 많이 오를 것인가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오른다면은 그 업종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을 가리는 복잡하고 현란한 방법을 쓴다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우리 전문가님만의 흔들림 없는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 탄탄한 현명한 그러한 투자자를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명확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수익률표 일단 보시면 이 엄청난 수익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어렵게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하더라도 확실하게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면 현 시점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요. 단순하더라도 확실한 매매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제주반도체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먹어도 수익이 이렇게 날 수 있는 알짜배기의 종목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픈돌부터 흥하해온 한농화성, 위메이드, 고영까지 모두 다 이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언급을 하시면서 저렇게 두 자릿수의 수익의 기록을 또 안겨다 드렸는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기초도 한번 닦아보시고요. 현 시점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할 수 있을지 거기에 따른 전략까지 무료 노란톡방에서 같이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명확한 이러한 타점 역시 꿀팁 알려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구장창 이 생방송만 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료 노란톡방 들어와서 장중에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변동성까지 생각해서 필히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독감이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오늘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무료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 역시 흔치 않아요. 방송 시간 내에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릴 거고요. 방송 시간 고작 50분 중에 40분도 안 남았습니다. 두 가지의 참여 방법 어렵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대표님 진짜 끝도 없습니다. 이 제주 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흥하해운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가 아니고 AI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또 오름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전날에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이슈몰이를 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쪽에서 또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지수의 전략과 방향성이 딱 맞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생방송 도중에 이 종목을 대놓고 오픈해드리고 있는 건 사실 우리 전문가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네. 전문가님의 그러한 종목이 올 목표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프시더라도 일단 할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하는 그렇죠. 인사치레 먼저 하고 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 라이프 밸런스 노! 자, 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자, 이런 취지에 맞게 오늘도 빵빵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물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도 종목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이 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왜 이 생방송을 주목해야 되냐면 이분이 정말 힘이 센 종목 압축하기에는 정말 도사입니다. 미래에서 온 도사님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종목 선별과 그리고 명확한 그 상승 초입의 구간을 알아가실 수 있을까 깜짝 놀라실 텐데 특히나 이분은 종목을 완벽하게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알아가고요. 무료 노란톡방에서 거기에 따른 명확한 코멘트까지 들어본다면 수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형성해 드릴 겁니다. 믿어보시고 명확한 그러한 종목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50분 전까지 얄짤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거의 990분이 넘는 분이 함께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만큼의 신뢰도도 크신 분이니까요. 필히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내일부터는 큰 상승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확실하게 추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대표님 일단 지수
상황 아주 짧게 좀 네. 아주 짧게는 아니고 일단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그간 좀 못 갔던 바닥을 다지고 항공주들도 괜찮았고 반도체 소부장부터 제약바이오 뭐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 다 흐름이 좋았는데 아쉬운 게 이게 삼성전자가 워낙에 이제 지수가 하락이 좀 크다 보니까 코스피는 좀 내리고 개별 장세 이슈가 있는 쪽에 코스닥 그나마 선방을 했는데 다소 오늘 어찌됐던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가라앉은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수 전반적으로 1월의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제가 지난 방송 때 제일 많이 강조드렸던 게 증시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분위기는 금리도 내려간다, 이제 물가도 잡혔다, 뭐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면서 주식 이제 지금 사야 될 때다, 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다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끌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생각은 좀 틀리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진행할 때도 전고점을 바로 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시장이 항상 보면은 그렇게 낙관적인 분위기일 때 저항을 받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또 비관적인 뉴스가 계속해서 시장을 덮고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점을 찍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예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장을 폭락할 때는 계속해서 더 내려갈 것 같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매수로 대응을 하거나 반전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하락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추가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V자형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의 증시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진행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까지는 계속해서 증시가 강세를 보였어요. 강세를 계속 보이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 이제 금리를 혹시라도 내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자꾸 내보이기 시작하니까 각 매체에서나 이런 쪽에서 자꾸 희망적인 뉴스를 떠들어대고 그다음에 더 사라 이렇게 부추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기술적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추세는 한번 꺾어졌던 상태였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그 하락폭의 한 3분의 2선까지 지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오히려 시장은 낙관적인 분위기를 막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여기서 하락을 할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낙관적인 분위기가 그만큼 지배를 한다라는 것은 시장의 대외적인 여건이 괜찮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시점이고 수급적으로는 대기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 시점은 바로 돌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폭락을 하는 구조도 아닌 박스권 형태의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그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규 상장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을 해왔었는데 얘네들이 시장에서 상승을 더 이상 못하는 시점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빠질 때는 시장의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증시는 1월부터는 당분간 박스권 형태의 시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고 박스권 형태의 진행이 나오면은 그런 경우에는 전체 종목들이 상승하기보다는 특정 이슈가 있는 몇몇의 종목들만 연속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장 자체를 무조건 보수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시각 자체는 어느 정도 너무 막 희망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주도주를 빨리 파악해서 그쪽에다가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를 해주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증시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 자체에서 IT 우리가 그간 올랐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조금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다만 우리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장세는 또 화려하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주도 업종 내에서의 주도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한마디로 종목 가리기를 정말 옥석 가리기를 제일 잘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한
필요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수익률표 보여드리면 주식은 사실상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고서야 불과합니다. 다만 우리가 날씨 흐리면 우산 정도는 미리 준비할 수 있듯이 그게 예측이고 비가 안 오면 우리가 또 우산은 보험인 거잖아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우리가 사실상 탄탄하게 그러한 종목들을 골라주실 수 있는 게 최병곤 대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약간은 가라앉았다라고 했는데 제주반도체 52주 신고가 같죠. 갤럭시와 머니터리 9% 같습니다. 게다가 흥하해운 역시 4%권, 위메이드부터 코난테크놀로지, 마음AI 최근에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도 전날장에서 이미 20%권의 수익을 압도적으로 가져가셔 주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경험과 확실히 서는 종목들을 추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굉장히 든든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생방송 추천주, 히든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고 그 종목들이 올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의 기쁨을 안겨다 주실 수 있게 도와주셨던 분, 게다가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리고 있는 분 역시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시니까요. 자, 그러한 종목들 지금부터 저희가 한번 받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종목 듣고 아무리 그 종목 혼자 매매하면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정확한 코멘트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셔야 되니까요. 필히 50분 전까지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30분도 안 남았네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대표님 그렇다면 저희가 종목의 옥석 가리기,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종목으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를 처음에 제가 일단 이제 정유주와 해운주 쪽으로 한번 잡아봤거든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면서 해운주부터 정유주 그리고 뭐 일부 방산주,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런 약간 중동발 리스크가 고조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그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정유주들도 한번 올랐고 해운주들도 한번 올랐고 지금의 이 시점에서 잡을 만한 종목, 손가락이 좀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런 중동발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어디 쪽으로 찾아볼까요? 사실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그 여러 번 소개드리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을 여러 번 소개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당장 수익이 크게 안 나더라도 분명히 객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수익 나기가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많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방송 초기에 말씀하셨던 그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마음 AI 같은 주식들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2번에 걸쳐서도 소개를 드렸던 맞아요. 종목이고 결국 이제 막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수익이 크게 났다 적게 났다 이거는 사실 운적인 요소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익이 나기 전에 앞서서 이 여건 자체가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투자를 좀 꾸준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해운이나 그다음에 정유주, 석유, 예, 네네. 정유죠. 정유 쪽은 이제 그 상황 자체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중동발 리스크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석유 쪽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석유는 사실 과거에 그 인플레이션이 가중화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최근에 유가가 좀 내리는 추세입니다. 지금 제가 유가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 작년 8월, 9월까지는 계속 가격대가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쟁 리스크도 좀 줄어들고 상황이 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지금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안정권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 크게 올랐다가 계속 안정 찾다가 다시 중동발 리스크 생기면서 크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안정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중동발 리스크, 석유 가격이 저렇게 오르지도 않는데 지금 석유 관련주들이 저렇게 급등락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좀 자세히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이게 아라비아 반도인데 네네.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이 제일 문제입니다.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네. 이 두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 석유 생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둘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문제는 한쪽은 친미 정권이고 한쪽은 반미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요 해협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싸움이 나게 되면은 여기를 봉쇄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어떤 서방 국가에 공급되는 석유 수출이 다 막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발생을 하게 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결국 석유 수출 자체가 힘들어지고 결국 이제 여기서는 육상으로밖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자체가 지금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만약에 저기를 봉쇄를 해버리게 되면은 원유값은 배럴당 200달러를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막고자 지금 미국이 저렇게 자꾸 이란을 달래고 어쩌고 하는 이유가 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란은 어쨌든 미국한테 불만이 많다 보니까 직접 나라 대 나라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내에 있는 반군 조직들 그리고 무장 테러 단체들한테 자꾸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좀 싸워라. 미국하고 좀 싸워가지고 자꾸 좀 이렇게 불만을 터뜨려라.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시는 헤즈볼라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유가의 가능성을 자꾸 키우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유가는 별로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르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꾸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가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게 흥구석유하고 한국석유인데요. 네.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싸움이 났을 때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기대 심리에 의해서 올랐던 거죠.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누구는 전쟁을 하면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그 기대 심리에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참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의 논리는 냉정해요. 그래서 급등했다가 단기간에 3개월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에 하락이 컸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시 싸움이 나면은 저런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유가가 급등을 했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좋아져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단순 기대감에 그리고 장기간의 하락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플러스 돼가지고 겹쳐져서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 관련주는 한번 노림수를 가질 수는 있는데 길게 보유보다는 단타성 대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도 그냥 추격 매수보다는 밀리는 타이밍에 저점 분할 매수해서 반등 나오면 던지는 식으로 치고 빠지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가가 기대 심리에 반등을 하는데 실제로 막힌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심리에 의해서 반등을 하는 거고 그 반등은 단타성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 쪽은 한번 말 넘기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란이 사실 이제 세계 석유의 20%가량을 운송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제 유가가 또 크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또 들썩이고 있는 정유주, 특히나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또 이 종목들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다만 길게 보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하다. 게다가 저점에서 매수해서 확실하게 명확한 중장기적인 게 아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만한 쪽을 정유주에서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어떤 종목 얘기하셨는지 이렇게 10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못 들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라고? 치고 빠지는 전략이 어디 종목에서 통한다고? 못 들으신 분들 안 알려드려요. 정확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주구장창 언급했고 주구장창 언급을 할 때마다 수익을 봤던 이 종목
또다시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명확한 코멘트 꼭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아닙니다. 단타성으로 딱 치고 빠질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또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필히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걸 언제쯤 들어가야 내가 기대감을 갖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종목만 잘 가리잖아요. 그래도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 투자 생초보도 제대로 알고 덤비게 해주실 수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52주 신고가 돌파한 제주반도체, STO 관련해서의 9% 넘게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한 50%권의 갤럭시와 머니트리, 코난 테크놀로지도 주구장창 언급하시면서 전날에 20%, 마음에이오도 전날에 20%. 자, 이렇게 힘이 강한 종목들을 압축해서 명확한 코멘트 드리고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렇게 기법 공개하고 종목 공개해도 노란 톡방 안 들어오면 손해입니다. 우리가 장중에 알 수 없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요. 장중의 변동성을 판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무슨 종목 궁금해 하시는지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50분까지 20분도 안 남았네요. 두 가지의 참여 방법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문자 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참 아쉽게도 어찌됐든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다만 이제 정유주를 봤다면 우리가 또 해운주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대표님.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지지난 생방송 추천주로도 언급했던 게 흥하해운이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이 또 오늘도 사실상 강세가 나타나던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것도 사실상 이제 우리가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이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난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우회를 하니까 운송기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고 해상 운임도 늘어나고 계속적인 이러한 지금 그 뭐랄까 알 수 없는 요 도돌이표가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종목은 뭘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아주 난립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문제고 중동은 완전히 화약 거예요. 지금 제가 지도를 다시 갖고 왔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뭐 맨날 싸운다 하는데 어디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정확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네. 요 조그만 땅이 이스라엘이고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이 전체 중동 국가들하고 다 싸우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예멘 쪽의 후티 반군, 거기도 역시 테러 집단이죠. 그 예멘이 지원하고 있는 후티 반군은 어디에 소속이 되냐면 이 예멘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멘 땅을 보시면은 요 땅이 참 여기 지형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요 통과돼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사람이 뚫어가지고 원래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통과해서 쭉 나가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거나 뭐 미국 쪽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 길을 못 통과하면은 저 큰 아프리카 대륙을 빙 돌아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데 요 수에즈 운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시켜주고 잘 진행을 시켜줘도 요 밑에 있는 이 예멘 쪽에서 후티 반군이 상선을 공격해버리면은 이게 상황이 참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이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도 적을 지고 있고 이스라엘하고도 적을 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위치 자체가 딱 저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선들 같은 경우는 저리 안 지나다니려고 하는 상황이 자꾸 생겨요. 만약에 저기서 침몰 당해버리면은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통과를 잘 시켜줘도 예멘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공격을 받는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희망봉을 빙 돌아서 한 두세 달 더 걸리더라도 빙 돌아서 안전하게 도착을 하는 쪽으로 루트를 설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해운 쪽에서는요, 단순히
그 석유 쪽에서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면은 해운 선사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운임이 크게 증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용선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해운주들은 지금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해운주들 쪽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벌써 작년 연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자주 얘기를 드렸던 게 이제 그 중에서도 흥하해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지리적 여건을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이 해운 업계에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전쟁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해운 업계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되는 게 좀 사실이에요. 네네. 사실 해운 업종 중에서 HMM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적자를 내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간의 이동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물류의 이동을 책임질 수 있는 게 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갔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중동의 저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해운 선사들끼리 저쪽을 통과하지 말자. 우리 빙 돌아가더라도 희망봉을 돌아서 끝까지 빙빙 돌아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결국은 해운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 문제하고는 다르게 해운 문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도 성장 요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 선사들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 거기에다가 때마침 지금 HMM의 인수합병 부분이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주가를 또 들썩이게 만드는 요소가 생깁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해운주들은 중기적으로도 꾸준히 오름세를 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를 노린 석유 관련주와는 다르게 해운주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길게 끌고 가시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가 이제 수급이 가장 좋은 쪽이 흥하해운이라고 말씀드렸고 흥하해운은 실제로 오늘도 또 한 번 더 급등했고 또 노란톡방에서는 또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주식시장은 한번 오른 종목이 계속 오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흥하해운을 다시 한번 또 노리셔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운주 쪽에서는 가장 이슈가 많은 쪽이 HMM이지만은 일단 단기 수급이 좋은 거는 흥하해운 그리고 M&A까지 같이 노리신다면은 지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할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노리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해상운임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지금 수에즈 운하 대신에 아프리카 희망봉을 항로를 계속 우회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해상운임이 증가하고 여기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해운주들은 우리가 중장기 쪽으로 바라봐도 충분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목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중장기 쪽으로 볼만한 종목 따로 이슈가 붙어서 확실하게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따로 그리고 M&A라든지 이러한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종목도 따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인의 전략에 맞게 본인의 베네핏에 맞게 딱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딱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유 나는 못 들었다 또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적어가면서 들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안 알려드려요. 메롱. 지금 정유주에서는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얘기했다면 해운주에서는 확실한 완벽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딱딱 전략에 맞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필히 놓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봐요. 자, 못 들으신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셨나요? 장중에 이 종목을 왜 언급했으며 왜 사야 하며 그래서 언제쯤 사야 되는지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 고작 10분 남았는데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이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종목만 봐도 느끼실 거예요. 아, 얼마나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잘 들어갔을까? 타점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주식 투자의 생초보도 제대로 알고 덤비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는 전문가님이시고요. 종목 선택할 때 무한정 까다로워도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까다롭게 고른 종목에 더 큰 수익을 바라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게 역시나 우리 최병곤 대표님입니다. 자, 생방송 추천주로 언급했던 종목들 다 시세 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종목을 지금 몇 개나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라도 못 들으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내 계좌에 돈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 확실히 저희가 압축해서 드렸으니까요. 무료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이러한 리스크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정리해드렸고 50분 전까지 들어오셔야 이 종목에 관련한 코멘트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무려 1000분이 넘게 하고 계세요. 독감까지 걸리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돈 벌게 해주시려고 오늘 출연해 주셨으니까 오늘의 이 기회가 더욱더 소중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려요. 방송 시간 고작 10분 남았네요. 저희 문자 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벌써 뭐 몇 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방송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대표님. 일단 세 번째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가 제약바이오인데 이게 확실하게 이게 그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니까 이게 뭐 CS2024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12월 말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투심 자체가 좀 살아나고 있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 레고캠바이오, 뭐 알테오젠, HLB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종목들이 오늘 다 시세를 내줬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러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디서 찾아볼까요? 제가 원래 감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올 한 해 크게 수익성을 만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이 어딜까, 업종이 어딜까라고 하나만 찝으라 그런다면 그 중에 하나를 저는 바이오로 짚고 싶어요. 사실 바이오 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쓴기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신약 개발한다 아니면은 새로운 임상 시험한다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부푼 마음을 갖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결국 임상 3상에서 실패했다 이래가지고 주가 급락하고 아니면 장기 하락하고 뭐 그러면서 임원들 생명 나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요. 사실은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다가도 결국 결과론적으로 거기에서 실패했다. 임상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러면은 급락 나와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임상 실패하면서 결국 급락해버렸고 얼마 전에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그 조인트 스템이라는 것들이 이제 뭐 결국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해버렸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권하고 싶은 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그런 안 좋은 기업들 때문에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도 이제 바이오 쪽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약을 개발해서 그것이 성공만 한다면은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고 거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수익이 날 것인가, 그다음에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복제약을 찍어내고 그다음에 대리 생산을 해주고 이런 쪽에 어떤 그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아니면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업종들을 공략을 한다면은 바이오도 분명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상황도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실제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을 봐도 전부 그런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레고캠 바이오라는 회사가 바이오 관련 기술을 2조 2천억 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 기술 수출 계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바이오 기업이 수익 낼 수 있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신약 개발하는 거 아니면은 그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자체를 수출하는 것과 아니면은 삼성 바이오처럼 어떤 그 대리 생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제약을 찍어내는 식의 어떤 그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파맵신 같은 종목, 페트론 같은 종목도 대리 생산을 하면서 이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데 바이오 쪽은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임상 시험을 해서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 대박이 터질 수 있지만은 분명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들보다는 기술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리 생산을 해서 생산 기지 역할을 해주는 이런 바이오 업종들은 확실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를 안지 않고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식을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역시 최근에 거래소로 옮겨가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을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대응이나 뭐 변동성을 좀 노린다라면은 그 중에서도 좀 변동성이 강한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최근에 1월 2일 날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정 타이밍에 또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이 어차피 꾸준히 차분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태고 또 거래소로 옮겨가면서 또 더욱 안정적인 매수세 공급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꾸준한 투자 자체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쪽도 이제는 점점 옥석 가리기로 좀 분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방향을 잡고 가는 기업들이 있다면은 그쪽은 투자하기 좋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시작으로 사실상 우리가 제약바이오 투심 자체가 살아날 수 있고 감히 말씀드리건데 올해 수익률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를 제약바이오로 꼽아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술 이전의 수출이라든지 혹은 M&A 우리가 글로벌 이런 메가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종목들마다 또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에서도 약간 그룹의 통합의 기대감까지 살아있는 현재 이 종목을 주목해 본다면 우리가 올해 아주 큰 또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 나름입니다. 무슨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고 그중에서도 이 종목을 콕 하고 찝은 이유가 따로 있겠죠. 왜 이 종목을 사야 하며 이 종목을 그래서 언제 사라고 했는지 제약바이오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메가 빅딜까지 성사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무슨 종목을 얘기했는지는 절대 말씀 안 드릴 겁니다. 하지만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왜 이 종목을 얘기했고 그래서 언제 사는지 꼭 무료 노란 톡방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표 보여드릴게요. 자, 계좌 잔고가 빵빵해지는 정말 진짜 돈 잃지 않는 실속 투자 전략 이렇게 잘 알려드리고 있는 분 없어요. 게다가 생방송 추천주로 언급한 종목들이 저렇게 다 시세를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함께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송 시간 2분 남았습니다. 정유주, 해운주,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콕 집어서 실속 투자할 수 있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얄짤없이 문은 50분에 닫히고요. 독감이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돈 벌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출연해 주셨으니까요. 더욱더 소중한 기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대표님 벌써 방송 끝날 시간입니다. 일단 마지막 인사와 더불어서 먹고 또 먹고 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증시가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보다는 새로운 업종으로 이제 또 흐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해운주도 제가 처음 지금 언급한 게 아니라 벌써 11월 말, 12월 초 그때서부터 벌써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상태예요. 그만큼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너무 기존의 종목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 해운이라든지 바이오 쪽, 이런 쪽도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 해외 미용기기 수출 관련해서 종목도 있잖아요. 이쪽도 이제 그동안 조정을 많이 거치고 새롭게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예전에 거래 많이 했던 하이로닉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은 먹고 또 먹고로 한번 다시 노려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간 관심을 못 받던 종목들 내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정말 실전 매매에 강할 수 있게 꼭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눈 오니까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